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도화즈 다큐먼트 사용설명서 지금 시작합니다. 도화즈 다큐먼트 사용설명서 발표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목차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이 먼저 진행했던 이미징 캡셔닝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후에 도화즈 다큐먼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맨 처음 팀 결성 이후 이미징 캡셔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자막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 배경으로 저희는 만약에 눈앞에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묘사해주면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MS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데이터는 옆에 있는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사진 한 장이 있고 그 사진에 대해 5가지 영어로 문장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가 약 12만 장이고요. 그래서 총 약 60만 개의 문장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모델을 쓸지 고민을 했다가 이제 쇼앤텔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뉴럴 이미지 캡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고문어 번역 팀? 그 팀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인코더를 이제 RNN 계열이 아니라 이제 CNN 계열의 이미지 분류하는 모델을 넣고 디코더 개념에는 똑같이 RNN 계열의 모델을 넣어서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 있는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에 그 특징 벡터를 LSTM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줘서 문장을 추출해내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CNN 계열 모델 여러 가지 써봤는데요. VGG, 인셉션, 레슨앱 모델 중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셉션 V3 모델의 구조는 이런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사진에 5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 사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장마다 있는 단어들을 다 토큰화 시켜줍니다. 그 후에 이걸 이제 정수 인코딩을 통해 라벨링을 해요. 단어 사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랜덤 추출을 통하여 학습 성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LSTM 아까 모델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LSTM 모델 혹은 GRU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2개의 모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걸 쓸지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더 학습이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 GRU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LSTM 위치를 GRU로 바꿔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결과를 낸 모델을 가지고 어떤 테스트 이미지를 한 장을 넣고 이제 이 문장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팝하고 API를 통해서 한글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기수 때 도화즈 OT 사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진을 통해 결과를 내본 결과 예상 캡션으로 카운터 주위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살짝 좀 안 맞는 문장이 나옵니다. 뭐 주위에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카운터 주위에 서 있진 않아요.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의문이 듭니다. 문장을 추출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은 이 문장이 정확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블루 스코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셋에는 이제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긴 어렵고 그래서 트레인 시키지 않은 코코 데이터 셋에 있는 캡션 이미지를 가지고 캡셔닝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델 돌린 결과 예측 자막 보면 눈 덮인 비탈길에서 스키를 탄 사람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이 이미지에는 밑에 있는 5개의 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키, 비탈길, 눈, 사람 같은 키워드를 잡아낸 걸로 보이고요. 5개의 문장과 블루 스코어를 계산해 본 결과 0.67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TTS를 이용하여 정말로 저희가 이미지 캡셔닝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음성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미지 한 장이 들어올 경우
그거에 대한 한국어로 낸 문장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 음성이 인식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미지 캡셔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과연 저희 팀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정말 다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팀플 많이 해보셨잖아요. 팀플 해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원 중에 랜덤으로 한 명 찍어서 이미지 캡처닝 프로젝트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우리가 보아지에 들어온 이유가 진짜 공부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그럼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방향 설정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보아즈 다큐먼트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아즈가 우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현재는 시각화 세션과 분석 세션으로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죠. 시각화에서는 주로 태블로2를 배우고 분석에서는 딥러닝 위주의 라이브러리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로 활용한 모델 구현 공부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 저희가 다큐먼트를 구성했고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혹은 태블릿, 노트북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접속하셔서 저희가 만든 보아즈 다큐먼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켜서 지금 카메라 다들 접속하셨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깐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링크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공개할 예정이고 슬라이드 쉐어에도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저희 팀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도 링크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아즈 다큐먼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은 PC 버전이고요. 오른쪽이 모바일 버전인데 아마 여러분은 오른쪽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현재 보아즈 10-2 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보아즈 다큐먼트를 만들었고 저희 팀 멤버를 소개하고 그 밑에 간단한 보아즈 로고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로 보아즈 제11회 컨퍼런스, 텐서플로우 다큐먼트, 파이터치 다큐먼트, 태블로 다큐먼트를 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보아즈 제11회 컨퍼런스를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던 이미지 캡셔닝 프로젝트를 이제 쭉 볼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GitHub 코드와 이미지 캡션 PPT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응답하라 139위 팀의 코드 그리고 삐뽀삐뽀 AI 민중의 지팡이 팀의 코드도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블로 다큐먼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태블로 다큐먼트는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태블로 다큐먼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구성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태블로 튜토리얼을 통해 여러분은 태블로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하여 태블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로 공부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 클릭해 보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과 열 같은 경우에 클릭해 보면 이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커넥션을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써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블로 다큐먼트의 경우에는 태블로 이번에 보아지에 처음 들어온 14기 분들 그리고 태블로로 공부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라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례대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그 태블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대시보드 바로 밑에 있는 더 비고브 대시보드를 공부하는 태블로라는 항목 하에 챕터 2, 챕터 4, 챕터 13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바로 위에 있는 링크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가 담겨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시보드만 담겨 있고 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이 담겨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3 같은 경우에 예시를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하나하나 다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맨 밑에 미니 프로젝트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시각화 14기 분들은 미니 프로젝트를 아마 곧 진행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을 텐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프로젝트 엑서사이즈 내용을 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음원 차트 분석이라는 대시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션을 통해 대시보드가 연동이 돼서 저희는 태블로로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 연동시켜 놨고요. 최근에 음원 차트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궁금해서 그냥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서 알아봤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팀이죠. 네, 바이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브가 나왔고요. 네, 대시보드를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차트가 낮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갔죠. 저녁 시간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태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시각화분들이 아니어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파이터치 다큐먼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파이터치 다큐먼트를 맨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인트로덕션을 보면 우선 해당 문서의 경우 개인이 사용했던 코드와 공식 파이터치 다큐먼트의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최적화된 코드가 아닐 수도 있고 번역 과정에서의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용어로만 사용해달라고 이제 최준명 씨가 바라고 있는데요. 네. 작성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터치는 샘플 페이퍼와 파이터치 다큐먼트 나눠져 있고 그럼 먼저 여기 설명들을 직접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먼저 링크를 먼저 보시면 왼쪽에 샘플 페이퍼 4개가 있어요. 근데 3명은 울고 있어요. CNN, 레슨에 마크와 CNN은 울고 있고 여기서 하나 묶어 있는 VG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GC가 환하게 묶고 있죠.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논문 구현을 위해 VGC 논문을 하나 찾았고 이제 학습 방법은 샘플 코드를 베꼈으면 모르는 메소드의 경우 하이퍼링크를 따라가 다큐먼트를 통해 학습해라 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서브셋 랜덤 샘플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봤는데 무슨 메소드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클릭해보면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파라미터나 클래스 코드 같은 걸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포괄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싶으면 링크를 통해서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페이퍼 투 코드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논문을 읽고 논문 한 줄 한 줄을 코드화 시키기 좋게 문장으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맨 저기 첫 번째 1번 문장의 경우 뭐 인풋 이미지는 224 바이 224 크기의 RGB 이미지에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해놔서 이제 224 바이 224 바이 3이라는 3차원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러분도 직접 구현해보고 저희 코드와 비교해보면서 성능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큐먼트를 만든 이유이자 저희 팀의 핵심 텐서플로우 다큐먼트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다큐멘트를 맨 처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텐서플로우가 이제 버전이 되게 다양하고 이제 작년 19년도 10월쯤에 텐서플로우 2.0이 새로 나왔는데 그 2.0을 기반으로 구현을 전부 다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텐서플로우 2.0 좀 낯설다 하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인트로 뭐 구현을 염두한 채 논문 읽는 법, 환경 구성, VQA, 강화학습, 스타일 트랜스퍼는 개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XAI, 그리고 케라스 다큐먼트 등의 내용을 담았고요. 여기서 이제 VQ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지 분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삐뽀삐뽀 팀이 했던 디텍션 내용도 담고 있고 이미지 캡셔닝 내용에다가 최종적으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까지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부로 공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텐서플로우 다큐먼트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초 이론을 공부하세요. 하고 이미지넷 모델 한 편 공부하고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하고 디텍션, 겐, 강화학습하고 VK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XAI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뭐 기초학습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맨 왼쪽 보면 애기가 있어요. 애기 아이콘.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텐서플로우 다큐먼트 처음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딥러닝 애기예요. 그러면은 애기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선형 패기, 로지스틱 패기, 신경망 학습 같은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옆에 이제 그림 아이콘이 있는 게 컴퓨터 비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책 내용 NLP, 그리고 경찰 그림이 캔, 게임 모양이 강화학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CS23의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아까 제가 이미지넷 모델 한 편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미지 캡처닝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인코더로 CNN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쓴 모델은 인셉션 V3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캡셔닝에서 이런 모델 쓰였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하려고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프리트레인 모델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마 글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큐먼트 다 보시면 됩니다. tensorflow.keras.application에서 인셉션 V3 모델 불러와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그냥 모델 서머리하고 그냥 모델 핏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거쳐야 돼요. 맨 처음에 인풋을 통해서 인풋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넥스플링 하고 배치 노멀라이션 하고 다시 컨볼루션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저희가 도입부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부분 같은 내용도 전부 다 이제 함수화 시켜서 아예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트에 들어와서 여러 케이스 스터디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케라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서머리 할 경우에 원래 스낵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셉션 넷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뭐 전체적인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구현해 놓은 거를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공부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거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아까 최종적으로 XAI를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XAI는 대체 뭐냐? 뭔가 되게 처음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딥러닝을 흔히 말해서 모델 결과는 잘 나오는데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해석할 수 있기에 뭔가 알고리즘을 짜거나 그런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XAI를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XAI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LRP라고 해서 레이어 단위 관련성 전파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간단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강아지와 고양이 데이터를 각각 모아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가정을 하죠. 왼쪽에 이런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면 이게 고양이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고양이라고 인공지능이 고양이라고 분류를 했으면 이게 왜 고양이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예측했는데 고양이가 74.3%다 하면은 근데 이게 왜 고양이인지 싶은 거죠. 그런 의문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분류를 하겠죠. 이제 저거 같은 경우 수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explain predic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했던 방법을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코드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모델을 분류할 때 레이어를 쌓고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있는 통과시키는 거 하나를 두고 통과시키지 않는 걸 하나를 둡니다. 통과시키는 건 통과시켜서 그대로 고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은 거에는 분석기를 적용하여 이게 왜 고양이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xplain prediction이라고 해서 아래 경우를 레이어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오늘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여러분이 손으로 쓰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 고양이 사진 보면 아웃풋이 나오고 아웃풋에서 역으로 추적을 해요. 그래서 릴리번스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히트맵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위치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낸 결론이 이런 식인데 아까 그 고양이 사진이 있죠. 그 고양이 사진이 왜 고양이인지 VGG넷에서는 이런 식의 특징을 잡아내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슨넷의 경우에는 좀 더 특징을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런 특징을 가지고 이게 고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XAI도 어쨌든 인공지능이잖아요. 하나의 가정을 하고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아쉬운 건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화학습의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아지에서 강화학습 스터디를 연 걸로 아는데 강화학습 스터디 교재로 이걸 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다큐먼트에는 있으나 PPT에 담지 못한 내용들 강화학습, 이미지 디텍션, 겐, 헤러스 다큐먼트 내용 되게 많고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끝났고요. 네, 저희 팀원들 그리고 링크 마지막으로 공개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